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경력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해주고 리스펙을 해왔던 그러한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실망과 그거를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안도감이 있는데, 자기가 권한대행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최고의 비윤리적인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다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예요. 이분의 거짓말에 거짓말. 스스로 이제 자기 거짓말도 실토할 정도로. 네.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거짓말 속에서 허우적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인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전 총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직자를 꼽으라면 이제 한 전 총리인데, 관련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하나 보시고 가시죠.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 등을 소지한 채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언론에서 이제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관료 사회에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름장어예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15년형 구형 받았고. 근데 어쨌든 한 전 총리의 저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정치인 혹은 공직자로서의 한덕수와 네. 피고인 한덕수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그 정치인 또는 공직자 한덕수로 보면 사실 평생에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고 최고 엘리트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고, 네. 저것이 우리가 사실은 스펙이나 그 가져왔던 그 사람들의 그 업적을 통해서, 업적이라기보다는 그 경력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해주고 리스펙을 해왔던 그러한 엘리트의 민낯을 보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실망과 그거를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안도감이 있는데, 이게 또 좀 한꺼풀 바꿔서 피고인 한덕수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 씨와 다르게 본인이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서 그대로 전략을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술적으로는 조금 맨구스럽거나 사실 민망하거나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동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 거다. 위증을 인정을 애매하게 한다던가, 그러면서 그 형량이 높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는 깎고 위증을 병합시키는, 위증은 어차피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이미 밝혀진 상황인데 쿨하게 인정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형사 소송에서의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택한 것 같고, 구형 역시도 특검에 조력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미래를, 안위를 챙기려는 그 기름장어다운 행보를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한 전 총리는 어쨌든 저는 일단 계엄을 못 막았잖아요. 당시 국무총리로서. 네.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가장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한 전 총리의 가장 큰 잘못, 뭐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잘못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 자기는 그냥 평생 내 출세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처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못 막았을 수 있죠. 그거는 말씀하신 그 우리 사회 엘리트에 민낯인 거고, 거기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정의파가 되지 못한 것 저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권한대행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아파트 단지, 거대 대형 아파트 단지 화재가 난 상황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정말 커다란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요. 근데 그 결정이 지금 말하자면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세분재판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자기가 못하겠다고 막아 나선 거는 말하자면 그 화재가 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금 소방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경호 대장이고 그 관리 소장인데 거기에 차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정말 적극적인 범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실제 무슨 내란죄나 이런 범죄 인정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최고의 비윤리적인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였다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네. 한덕수는 사실 지금 자신이 피고인으로 올라오는 공소사실 외에도 네. 말씀하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갑자기 나중에는 뭐 어디 법령에도 근거 없이 한덕수, 한동훈 체제로 자기네가 정권을 맞아요. 받아가겠다라고 네, 시도를 해서 사실은 기자회견도 하고 내란을 유지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대권 후보로 나서서 뭐 다른 얘기들은 나중에 더 밝혀야 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내란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공소된 사실 외에도 정치적이거나 역사적 평가를 받을 때는 더 최악의 인물로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고 이렇게 무리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세력하고 결탁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한밤에 이제 공천 신청서를 내서 이렇게 후보가 된 과정, 나중에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무산이 됐지만 그때 이제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방탄용 출마다, 노후 대비용 출마다 이런 얘기 했었지만 설마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했구나. 정말 그랬구나. 자기 보신용 출마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생각하니까 정말 이 한 전 총리의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